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민은기의 인생 야구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코너입니다. 민은기의 2주 리뷰. 뭐 이름이 좀 평범하지만 2주 리뷰가 무엇인가? 제가 현장에서 직접 해설을 하면서 본 경기들에 대한 그 생생한 현장의 느낌, 분석, 또 제가 보고 배운 것들, 직접 찍은 사진이나 영상 같이 곁들이면서 현장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하고요. 또 눈에 띄는 선수도 함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유튜브는 제가 공게임즈 이사말루와 같이 이제 콜라보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작은 이벤트들도 또 이사말루와 함께 할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인천 SSG 랜더스필드에서 벌어졌던 두산 베어스와 SSG 랜더스의 3연전, 제가 그날 해설을 했었고요. 그리고 5월 6일부터 8일까지 고척 스카이돔에서 제가 해설을 했던 SSG 랜더스와 키움 히어로스의 3연전, 이 경기들을 바탕으로 2주간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2주 리뷰의 첫 시간 이야기를 나눌 팀은 SSG, 두산, 키움입니다. 자, 먼저 SSG 랜더스입니다. 랜더스는 9일 현재 23승 8패 1무, 지금 단독 1위를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야구에서는 사실 굉장히 보기 드문 7할대 승률을 달리면서 랜더스가 이렇게 잘 나가는 이유는 물론 개막과 함께 10연승이 큰 힘이 됐습니다. 그 이후로 줄곧 이제 1위를 고수를 하고 있는데 아주 안정적인 모습인 것이 11번의 시리즈 중에 루징 시리즈, 그러니까 3연전 같은 경우에 1승 2패나 3패를 한 경우가 딱 한 번밖에 없었고요. 그 유일하게 1승 2패를 기록했던 한화 이글스도 다시 만나서는 또 2승 1패로 되갚아줬습니다. 올 시즌 SSG 랜더스가 가장 길게 패한 것이 2연패, 그것도 딱 한 번뿐이었습니다. SSG 랜더스의 영입에 큰 두 축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추신수 그리고 김광현입니다. 추신수 선수의 작년 가세는 여러 면에서 타자들에게 귀감이 되고 롤모델이 되고 또 경기 외적으로 경기를 어떻게 준비하는가, 어떻게 모범적인 야구 선수의 생활을 하는가, 이런 면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돌아온 김광현 선수 시너지 효과가 대단합니다. 투수진에서 리더로서의 역할도 그렇지만 김광현 선수 보면 굉장히 즐겁게 야구를 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야구에서의 즐거움을 다시 찾은 그런 느낌인데 지난 8일 키움전에서 이제 제가 중계를 했었는데 6회 말에 공 딱 3개로 이닝을 마쳤어요. 마치고 나서 일루스 크론과 포옹을 하고 얼굴 활짝 웃는 모습 정말 보기가 좋았는데 경기 후에 저희랑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김광현 선수가 야구를 하면서 꼭 해보고 싶었던 것이 공 3개로 이닝을 마치는 거다. 그래서 자신의 버킷리스트가 하나 드디어 완성이 됐다,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즐거워했거든요. 특히 이 두 선수를 보면 원정 경기 갔을 때 경기 전에 나와서 관중석의 팬들에게 직접 올라가서 상당 시간 사인을 마치 열심히 재밌게 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SSG가 벌써 20만 명이 넘는 홈 관중으로 지금 관중 동원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물론 승리가 팬들에겐 최고의 서비스지만 그 외에도 SSG가 잘 나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SSG 랜더스를 기록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자, 팀 타율이 2할 4푼 4리, 중위권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평균 자책점이 3.10으로 리그 최고, 가장 좋은 투수진의 평균 자책점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타점왕 한유섬의 33타점을 앞세워서 147득점으로 기아와 삼성의 1점 차로 앞선 지금 리그 최다 득점 팀입니다. 그러니까 타율이 떨어져도 점수는 많이 뽑는다? 그 비결은 바로 이제 득점권인데요. 득점권 타율이 2할 8푼 6리, 리그 최고로 좋은 득점권에서의 팀 타율을 기록을 하면서 지금 투타 균형이 상당히 잘 맞아 떨어지고 있고요. 역시 이제 중요한 것이 투수진 102실점이거든요. 투수진은 점수를 덜 주고 타선은 점수를 잘 뽑고 있기 때문에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 겁니다. 야구에서 사실 우리가 좀 간과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득실차입니다. 득점과 실점차. 지금 SSG 랜더스가 플러스 45, 역시 리그에서 가장 압도적으로 1위거든요. 2위가 놀랍게도 기아, 플러스 17인데요. 자, 이 부분은 피타고리안 승률이라 그래서 야구에서 아주 재밌는 그 예측 승률이 있는데, 이 부분은 다음에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눌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쨌든 랜더스는 투타 밸런스,
그리고 득실차에서 굉장히 앞서가는 팀이고, 특히 SSG에게 먼저 점수를 내준다? 이렇게 되면 이기기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물론 선취 득점이 야구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제가 해설할 때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SSG 랜더스 같은 경우에 선취 득점을 한 경기에 17승 1패 딱 한 번밖에 지질 않았고요. 특히 1회 점수를 SSG가 낸 경기는 9승 1패. 그러니까 이 팀은 앞서가면 따라잡기 힘드니까 랜더스에게는 먼저 점수를 내주지 말라. 랜더스에서 제가 주목한 선수는 고효준 좌완 투수입니다. 1983년생이니까요. 우리 나이로 40, 그리고 올해까지 3년간 팀을 3번이나 옮긴 그런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 고효준이 올해 완전히 이제 부활투를 던지고 있는데요. 2년 전 롯데에서 15이닝, 작년에 LG에서 2이닝 정도니까 뭐 거의 존재감이 없었다고 봐야죠. 그런데 올해 고효준 선수가 랜더스 유니폼을 입고 현재까지 9경기 출전 4홀드, 그리고 5월 첫째 주까지 단 1점도 내주질 않았습니다. 미스터 제로의 기록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특히 20명의 좌타자들을 상대를 했는데 고효준 선수 안타 0, 역시 미스터 제로 퍼펙트입니다. 지난 4월 30일 두산전에서 구원 등판에서 정말 극적인 말루 위기에서 3진을 잡아낸 후에 이제 주먹을 불끈 쥐고 포유하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죠. 끝나고 이제 저희 스포티비와 저랑 인터뷰를 할 때 이 선수가 눈물이 울컥해서 저도 그냥 인터뷰하다가 울컥한 그런 기억이 아직도 나는데, 고효준의 부활은 노력, 신뢰, 기회, 그리고 발상의 전환, 이런 것들의 산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고효준을 신인 때부터 지켜본 것이 김원형 현 감독, 그러니까 대선배죠. 김원형 감독인데, 김원형 감독이 이제 대단한 그 변화를 제안을 합니다. 고효준 선수 하면 뭐 다들 아시겠지만 과거에는 정말 왼손 투수 불같은 강속구가 있었고, 제구가 많이 흔들리면서 볼넷도 많았고, 그러니까 뭔가 와일드띵, 조금은 불안한 그런 터프함이 있었던 선수였는데, 김원형 감독이 늘 그 속구를 앞세워서 타자들과 싸우다가 볼 카운트에서 뒤지고 볼넷 내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구 패턴을 좀 바꿔보는 게 어떠냐는 제안을 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고효준 선수가 강속구를 앞세우는 불안한 제구 대신에 변화구 위주, 특히 이제 슬라이더죠. 슬라이더 위주의 피칭을 가져가면서 볼 카운트 싸움에서 유리해지고, 그러면서 자신감도 붙고 결정구는 패스트볼을 쓰는 등 이런 패턴 변화를 가져오면서 고효준 선수가 완전히 다른 투수로, 나이 마흔에 이렇게 쉽지 않은데 정말 대단한 투수로 변신을 했습니다. 시즌은 굉장히 길고 분명히 이제 삐걱될 때가 오겠지만, 고효준 선수의 이 베테랑의 눈물의 재기는 정말 야구의 또 다른 그런 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SSG는 과연 올해 계속 어떨까요? 작년에 수술을 받았던 선발 투수 박종훈, 그리고 문승원 중에 박종훈 선수가 이미 피칭을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문 서브머린 투수고, 시즌 초에 빼어난 활약을 펼쳤던 베테랑 노경훈도 시즌 중반 정도에 돌아올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보이고 있고, 이 세 명의 선발이 돌아오고, 포수 이재원도 컨디션이 돌아와서 어쩌면 이번 주부터 아마 1군에 또 가세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호재가 많은 그 SSG 랜더스, 위기는 분명히 오겠지만 올 시즌 랜더스의 선두 고수가 꽤 오래 지속되지 않을까, 상당히 희망적인 요소들이 많은 팀입니다. 이번에는 두산 베어스의 이야기입니다. 17승 14패, 9일 현재 리그 3위에 올라 있고요. 결국은 올해는 추락하겠지라고 많은 전문가들, 팬들이 생각했던 두산 베어스. 하지만 다시 한번 또 미러클 두산을 과시하면서 꾸준히 지금 상위권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한 달 남짓 지나는 동안 계속해서 2위에서 5위로 오가면서 지금 경쟁력을 과시하고 있고, 가장 놀라운 것은 지난 시즌 MVP를 차지했던 14승 투수 미란다, 에이스가 빠져 있고, 또 지난 시즌 28개의 홈런으로 팀에서 가장 많은 장타를 퍼뜨렸던 양석환 선수 역시 지금 부상으로 빠져 있는 가운데도 이런 경쟁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록만 보면 사실 좀 미스터리입니다. 두산 베어스는 득점이 127점에 실점이 126점, 득실차 플러스 1입니다. 거기다가 득실차만 따지고 보면 리그 7위예요. 팀 타율 6위, 평균 자책점 5위. 이게 모두 중위권의 기록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계속 상위권 싸움을 펼치고 있을까? 결국은 뭐 선택과 집중에 뛰어난 팀이라는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김태형 감독의 역량과 함께 여전히 선발진이 힘이 있다는 것이 큽니다. 그리고 불펜이 버티기 능력이 상당히 좋다 이러면서 이제 중상위권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선발의 평균 자책점만 놓고 보면 2.99로 뭐 간발의 차로 3위입니다. 1, 2, 3위가 거의 엇비슷하고요. 기아 SSG 그리고 두산 또 김광률을 비롯한 불펜도 단단한데 김광률 선수가 11세이브, 팀 홀드가 21홀드로 각각 리그 2위, 3위에 올라 있습니다. 역시 마운드의 힘으로 이제 버티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선발진에서는 강속구 스탁 선수가 기대 이상으로 지금 잘해주고 있고 최원주는 뭐 이제 가장 안정된 선발로 자리를 잡았고 곽빈도 버텨주고 이영화는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할 두산의 선수는 바로 미란다의 빈자리를 메우고 있는 신예 프로 2년차 왼손 투수 최승용입니다. 올 시즌 불펜에서 시작한 최승용 선수가 지난 4월 23일이었죠. LG전에서 그때 이제 미란다가 돌아와서 초반에 흔들리면서 교체가 갑자기 됐고 거기서 나와서 3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으면서 9원승을 거뒀는데 생애 첫 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란다가 빠진 그 자리를 최승용이 대신해서 선발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지난 4월 29일 SSG와의 원정 경기 역시 이제 제가 해설을 했던 바로 그 경기였는데 5이닝 무실점으로 막고 승리 투수의 요건을 갖추고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경기가 엄청난 난타전이 돼버렸죠, 후반에. 그래서 연장 12회까지 가는 그런 격정 끝에 이제 SSG가 승리를 거뒀는데 경기 후에 김태형 감독은 팀이 그렇게 역전패한 것도 굉장히 아쉽지만 특히 그 최승용의 승리를 선발승을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아쉽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 이튿날 이제 최승용 선수와 인터뷰를 했었는데 이 선수 인터뷰한 걸 보고 약간 놀란 것이 이 선수 정말 너무 순둥순둥하고 또 아직도 소년 미소를 그대로 수줍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주 앳돼 보이는 그런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스프링 캠프에서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었죠. 국민 투수인 선동열 전 감독이 이 친구가 던지는 걸 보고 너한텐 진짜 해줄 말이 없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써내 남자라는 뭐 별명이 생기기도 했는데 이 젊은 선수가 그 정도로 이제 능력이 있다는 얘기고 또 재밌는 것이 최승용 투수는 중학교 들어갈 때까지도 그냥 재미삼아 야구를 했었다 그래요. 어려서부터 야구를 본격적으로 한 게 아니고 재밌어서 야구를 하다가 중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소위 엘리트 선수의 길을 뒤늦게 걷기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인지 야구 늦둥이지만 뭐 곱상한 외모와는 달리 굉장히 투지 좋고 경쟁심이 강해서 노력을 엄청나게 하는 선수라고 합니다. 이 선수는 일단 하드웨어가 아주 좋아요. 190cm의 신장, 굉장히 균형 잡힌 체격으로 아주 유연하고 부드러운 또 투구 동작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투구 톤으로도 이제 칭찬을 많이 받는 유망주인데요. 이 친구가 피칭하는 것을 보면서 전 두 가지 굉장히 이제 인상 깊은 부분을 느꼈는데 하나는 굉장히 타자와 적극적으로 승부를 합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배운다고 뭐 배우면 좀 나아지긴 하죠. 그렇지만 타고난 그 싸움딱 기질이 있다는 것은 투수에게 운동선수에게 굉장히 좋은 부분인데 최승용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주 단단합니다. 또 하나는 스트라이크 존을 아주 꾸준히 공략하는 그런 제구력인데 크게 빠지는 공이 거의 없는 굉장히 안정된 커맨드가 있어서 저는 좀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젊은 선수들이 더 힘줘서 던지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공도 많이 빠지고 이런 경우가 꽤 있는데 이 선수는 그런 게 없었어요. 역시 간결한 투구 동작 그러다 보니까 릴리스 포인트가 아주 안정돼 있어요. 릴리스 포인트라는 건 투수에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흔히 우리가 제구가 좋다, 커맨드가 좋다 이런 얘기는 얼마나 똑같은 동작으로 같은 포인트에서 공을 놓을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꾸준하게 자기 제구를 가져갈 수 있는데 이 젊은 선수가 그 부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선동열 감독이 극찬하고 김태형 감독이 큰 신뢰를 주는 것도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투구 동작이 너무 예쁘고 좋다. 항상 꾸준하다. 제가 감히 뭐 예상하건대 최승용이라는 투수는 분명히 10승을 보장하는 투수로 빠르게 성장을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평균 구속이 142km로 나쁘지 않은데 만약에 최승용이 이 구속을 3, 4km 정도 끌어올린다면 아직 어리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체계적으로 운동하고 뭐 동작 잡고
145, 6kg대로 끌어올린다면 15승 대 투수로 성장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어쩌면 유현진과 유희관을 이렇게 약간 믹스해 놓은 듯한 그런 대단한 효율적인 투수로 성장하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산 베어스는 과연 상위권을 계속 유지를 하고 또 가을 잔치의 돌풍을 다시 한번 일으킬 수 있을까요? 지금 언급하기에는 뭐 가을 잔치는 아직 너무 멉니다. 상위권 유지, 그 부분에는 제 개인 의견으로는 불펜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9일 현재 김강률 선수가 9세이브 공동 2위에 올라 있고 또 홍건희 선수도 9홀드로 공동 1위에 올라 있습니다. 또 두 투수가 공히 지금 16경기씩 출전을 해서 17경기 공동 1위에 이어서 바로 뒤에 가장 많은 경기들을 지금 던져주고 있는데 작년을 한번 돌아보면 김강률 이 마무리 투수가 작년 6월에 부상으로 거의 한 4주 정도 빠진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 두산 베어스가 7위까지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 불펜이 얼마나 유지가 되느냐, 불펜이 얼마나 건강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올 시즌 두산에겐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김태형 감독 굉장히 뚝심이 있고 또 팀의 약점과 강점, 또 적재적소에 누구를 넣고 누구를 빼고 그런 흐름을 읽는 아주 예리한 감각, 그리고 아주 과감한 이런 작전을 펼치는 그런 감독입니다. 선수층이 많이 옅어진 두산 베어스, 그리고 144게임을 치러야 한다는 이 마라톤 시즌, 이런 걸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 이 긴 시즌과 부상의 변수를 과연 어떻게 넘기면서 경쟁력을 끌어갈 수 있을지 두산 베어스는 앞으로 지금부터 여름까지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팀은 키움 히어로즈입니다. 9일 현재 17승 15패로 지금 5위에 올라 있는데요. 뭐 승률 4위와 사실상 승패는 없습니다. 히어로즈 역시 상당히 힘든 시즌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기대 이상으로 지금 잘 해주고 있습니다. 시즌 전에 박병호 선수가 이적을 했고 또 마무리 조상우, 셋업맨 김성민이 군에 입대를 했죠. 전력에서 많은 부분이 손실이 있었고 푸이그 영입이 관심을 끌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좀 하위권이 되지 않을까 이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즌이 또 시작되고 나서도 주전포수 박동원을 기아로 트레이드한 사건도 있었고 박병호 후계자로 점찍었던 김웅빈이라던가 마무리 대체 선수 김태훈, 이 선수들이 또 부상으로 빠졌어요. 여러모로 키움 히어로즈는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는데 최근에 2승 4패로 조금 떨어지면서도 여전히 5위권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얘기만 해서 그렇지만 희망적인 부분도 꽤 보이긴 합니다. 최고의 타자 이정후, 이 선수는 3,000타석을 넘기면서 이제 KBO의 공식 기록에 올라서게 됐는데 올라가자마자 랭킹권에서 타율 부분 3할 4푼, 전설의 고 장효조 선수를 제치고 지금 타율 부분 전체 1위에, 역대 1위에 올라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정후 선수는 수비에서도 중견수에서도 정말 놀라운 그런 수비력을 과시를 하고 있습니다. 슈퍼캐치를 연신 보여주고 있어요. 최고의 공수의 완벽한 선수로 떠오르고 있고요. 그에 이제 김혜성 선수도 지금 타순 가리지 않고 자기 역할을 해주면서 다시 복귀한 2루에서도 아주 단단함을 과시를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히어로즈가 만만치 않은 팀이 되고 있고 거기다가 역시 히어로즈의 힘은 선발진이죠. 선발진에서 최원태, 한현희가 부진, 부상 등으로 지금 주춤하고 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속구 안우진 선수가 에이스로 올라섰고 자완 요키시는 40승을 이미 KBO 리그에서 넘긴 44승 투수고 거기에다가 베테랑 정찬헌 그리고 새 외인 애플러도 자기 역할을 어느 정도 해줍니다. 이러다 보니까 선발진이 경기를 만들어주는 능력이 있는 데다가 불펜에서는 좌완 이승호 선수 다시 기대한 만큼의 성장을 보여주기 시작을 하고 있고 김재웅, 문성현 이런 선수들이 힘을 보태면서 꾸준히 싸우고 있거든요. 키움의 싸우는 능력을 과시를 합니다. 투수진들이 평균 자책점 리그 3위인 3.24로 버티면서 매경기 경쟁력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힘들어요. 팀 타율도 최하위에 처져 있고 그리고 이정후 선수가 원맨쇼를 펼치고 있지만 푸이그가 지금 현재 2할 9리에다가 홈런 3개 푸이그가 연깨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시즌이 만만치 않은 가운데 중위권을 가고 있습니다.
이런 키움의 정체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선수가 바로 신인 박찬혁 아닌가 싶어요. 북일고 출신의 박찬혁은 2003년생이니까요. 지금 만 19살 신인인데 루키가 개막전 연타석 안타라는 기록을 세울 때부터 사실 눈길을 좀 끌기는 했어요. 범상치 않다. 그런데 지금 현재 팀 내 홈런 1위입니다. 6개의 홈런을 치고 있고요. 이 선수 언뜻 이렇게 만나서 보면 키가 180, 몸무게 84kg, 체격으로 봐서는 거포와는 좀 거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이는데 실은 히어로즈 스카우팅 파티에서 오래전부터 아주 탐내던 우타 거포 유망주라고 합니다. 시즌 초에 제가 이제 해설을 갔을 때 이 친구가 기자 인터뷰를 하는 모습을 이제 같이 보면서 절로 이제 미소가 떠올랐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그리고 이제 롤 모델에 대한 질문을 받으니까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이승엽 선배의 인성, 실력, 노력 이 모든 것들을 존경하고 꼭 본받고 싶다. 하지만 나는 박찬혁이라는 타자로 성장하겠다. 당돌하기도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뚜렷한 그런 가지고 있는 선수였는데 인상적이었던 것은 인터뷰 말미에 선배들과 코치님들의 이제 조언을 듣고 점점 나의 좋은 야구 철학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19살 꼬마라 그러면 그렇지만 그래서 제가 SNS에 영웅이 될 수 있는 꼬마 영웅이라는 표현을 썼었습니다. 저는 이 친구를 미스터 풀스윙이라고 부르는데요. 고졸 루키가 어떤 상황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풀스윙을 가져가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기도 하고 당차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박찬혁 선수는 거의 매 경기 안타를 치기도 하지만 또 거의 매 경기에 삼진을 당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삼진수가 많이 늘어나면서 48개의 삼진, 리그에서 가장 많은 삼진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투 스트라이크 이후에도 당연하다는 듯이 이렇게 풀스윙을 가져가는 이 루키 타자의 모습을 보면서 타석에서의 어프로치가 바로 히어로즈의 상징, 히어로즈의 정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19살 루키가 주눅들지 않고 특히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스윙을 항상 끝까지 가져갈 수 있다는 것, 이런 자유롭고 도전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히어로즈의 어떤 시스템이고 히어로즈의 전통 이렇게 얘기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 팀의 힘이고 그렇기 때문에 젊은 선수들이 많은 히어로즈는 뜨겁기 시작하면 상승세를 타면 정말 만나면 껄끄러운 팀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통은 사실 야구장 안에서 선수들, 코칭 스태프가 만들어 온 것이지 각종 문제와 사고를 일으키고 여러 가지 추문이 있었던 구단, 공은 절대 아니죠. 그런 면에서 볼 때 하루속히 히어로즈 구단이 정상 운영이 돼서 선수들이 야구 외적인 그런 걱정을 덜고 야구에 전념하고 또 팬들도 다시 또 이 언더독 히어로즈를 어떻게 보면 영원한 언더독 히어로즈를 마음껏 응원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